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번 주 심장을 넘어서 이제 폐와 신장에 대해서 알려드릴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일단 들어가 보면, 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코라던가 입을 통해서 일단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호흡의 과정이잖아요. 호흡을 관장하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숨을 쉴 때 약 500ml 정도를 들이마신다고 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래서 총 하루로 계산을 해보면 진짜 어마무시한 양, 막 12,000리터 정도의 우리가 숨을 매일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을 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공기만 마시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의 오염, 또 우리의 스트레스, 영양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폐에 대한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몇 가지 정리와 요런 기전에 의해서 질병들이 조금 발생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렵게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그래서 일단 폐 그림부터 조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식도, 그러니까 식도랜다. 여기 코와 입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지나가는 통로의 이름이 기관입니다. 기관. 이렇게 기관이 있고, 기관 더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기관지라 그러죠. 기관지라 그래서 이렇게 또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이 안으로 가면 또 막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뭐 가시처럼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새 기관지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일단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고 그림은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새 기관지를 넘어서 가볍게 일단 새 기관지까지 가서 여기 이렇게 폐포. 폐포의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일단 오늘은 포도송이처럼 그려지는 이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크게 조금 그리는 부분이고, 요게 요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 폐포가 한쪽 폐당 1억 5천 개, 그래서 양쪽을 합쳐서 총 3억 개의 폐포가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는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상을 입거나 그러면 재생이 안 돼요, 따로. 그 부분도 유념을 해 두셔서 잘 케어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폐포가 엄청 얇아요. 얼마나 얇냐면, 우리가 1mm라고 하는 그 단위 아시죠? 굉장히 1cm보다 더 작은 단위인데, 이 폐포는 1000분의 1mm. 그러니까 엄청 얇아요. 그래서 이 산소가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어오는 그 압력을 가지고 모세혈관에다가 산소가 들어갈 만큼 막이 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만큼 손상이 쉽게 받을 수도 있겠고, 또 그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케어를 해줘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혈관을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혈관. 이 폐포 옆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저번에 심장 때 설명을 드렸었지만 폐동맥이 와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노폐물들을 폐포에 다 이렇게 전해주고, 이제 산소와 이렇게 좋은 공기들은 넣어줘서 다시 가서 전신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께가 100분의 1mm. 그쵸? 얘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단막이고 모세혈관이다 보니까. 그쵸?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폐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하고 기관지에 이 선모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이 판막이 아니고 선모예요. 우리 여기 코털 같은 느낌이죠? 이 털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근육이 움직여서 이렇게 위로 올려보내요. 안 좋은 어지간하게 걸러지는 것들은. 그게 이제 여기에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가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래는 사실 뱉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막 함부로 이렇게 뱉기가 좀 애매해서 우리가 삼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휴지라던가 어디라던가 해가지고 뱉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 노폐물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만약에 소화기관이 약하면 우리가 가래를 삼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화기관이 약하면 내려가서 여기 소장, 대장 가서 흡수가 안 돼가지고 조금 이게 장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 해서 장 문제가 막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장은 아니고, 그냥 뭐 소화불량이라던가 뭐 가벼운 복통들, 그쵸? 그런 부분들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폐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3억 개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하나만 조금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폐는 사실은 심장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장기들은 주의할 거는 딱 하나예요. 그 기능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쵸? 이 폐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공기를 유입하고 나쁜 공기를 내뱉고 그 기능을 유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얇은 단막인 거고. 그쵸?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의를 해줘야 될 것은 좋은 공기가 들이마셔지고 나쁜 공기가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영양. 이 폐 같은 경우에는 거진 90% 이상이 점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막과 또 세포막 보호가 너무나도 절실한 기관. 그리고 백혈구 중에서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식세포. 그러니까는 이런 세균이라던가 먼지들이 이렇게 잡아먹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 단막에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모세혈관 여기 안쪽에. 근데 이 친구들이 제대로 면역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돼요. 그렇죠? 영양과 면역. 그래서 요 두 개가 잘 케어가 안 되고 그 이상의 먼지라던가 오염물질이 들어왔었을 때 폐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죠. 사실 전신에서 다 그 염증이 발생한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폐 같은 경우에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폐렴. 근데 기관이 부었어요. 염증을 발생해서 기관지염. 그쵸? 그런 식으로다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또 얘기를 드릴 건 저희가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면역이 이렇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부어요. 그거를 여기 기관으로 얘기를 하면 기관지 확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기관이 원래 요만큼 있었던 애들이 요만하게 줄어들어요. 표면적이. 왜냐면은 요만큼 이렇게 부어오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만큼 줄어드니까 우리가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겠죠. 그쵸? 근데 이게 만성이 돼요. 영양 부족이라던가 내 면역이 약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천식이라던가 비염이라던가. 그쵸?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질병들로 발전을 하게 되는 기본 원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핵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영양 부족이라던가 면역이 부족했었을 때 이 두 가지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결핵균이 내 폐에 들어와서 결핵염을 발생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생제를 먹으라는 데까지 먹어주셔야 돼요. 결핵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염증이 폐포에 생겼는데 너무 만성적으로 생겨서 상처가 나요. 이렇게 쫙 이렇게 상처가 나요. 그쵸? 폐포에. 그러면 공기가 밖으로 새겠죠. 이게 기흉.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원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 이름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염증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 섬유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계속 염증이 발생을 해버리면은 얘네들이 늘어나요. 붓고 다시 낫고 붓고 낫고 하다가 풍선 계속 불게 되면은 나중에는 내가 바람 다 빼도 늘어져 있잖아요. 똑같아요. 염증에 의해서 붓고 수축되고가 반복되게 되면은 단막이고 약한 애들이어서 나중에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섬유화. 이 섬유화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는 경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폐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따로 되지 않습니다. 못 쓰게 되면 그냥 거기 막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폐쇄성 폐질환이라 그러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폐 같은 경우에도 침묵의 장기로서 너무 중요하게 케어를 해줘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조금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역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제가 또 면역 시간에도 따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얘도 잠깐만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 영양 같은 부분도 요즘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식습관들이 이 폐에 좋은 영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가볍게 일단 얘기를 드리면 이 친구들은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타민 A군들.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들도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비타민 B, C가 같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비타민 B, C, 프로틴. 그쵸?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포막 보호의 기능이 너무 중요해요.
매일같이 12,000리터의 외부 세균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취질, 그쵸?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케어를 해줘야 내가 건강한 폐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손상이 뭐 10%, 20% 됐다고 해도 그 이상의 것들을 지킬 수 있어요. 더 이상 손상되지 않고. 그쵸? 그런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볍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장을 조금 알아볼게요. 신장. 제가 심장 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몸의 혈액이 100%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 중에서 하루에 25%가 이 신장을 지나간다. 무슨 말이냐? 25% 적어도 4분의 1 이상의 혈액이 우리 몸에서 매일같이 여과가 되지 않으면 그 안 좋은 노폐물들이 우리 몸을 너무 많이 산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여기도 또한 침묵의 장기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콩팥처럼. 그쵸? 요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쵸? 그래서 그림이 양쪽에 이렇게 작은 콩팥처럼 생겼고, 그때 제가 호르몬 때 알려드렸지만 위에 이렇게 부신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요거는 근데 오늘은 뭐 설명드리지 않을 거니까 가볍게 넘기시면 되고, 요래서 요렇게 혈관이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와서 요걸 요관이에요. 요관이라 그래요. 요관. 여기 방광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 이게 이제 신장의 큰 그림이고, 이 신장이 한쪽당 100만 개의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의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거르기 위해서. 그쵸? 그거를 네프론이라 그러거든요. 네프론이라 그러는데, 이 네프론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조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실타래가 이렇게 있어요. 실타래. 이거는 모세혈관인 거예요. 실타래가 있고, 여기에 이 실타래에서 요 모세혈관의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영양 물질들을 받아내는 보먼주머니라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보먼주머니. 그래서 요거를 사구체라 그러거든요.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영양 물질들이 이렇게 떠다니다 보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애들도 빠지고 우리 몸에서 나가야 될 애들도 같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 과정을 다 세뇨관이라 그러거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애들은 다시 재흡수를 해요. 그쵸? 그리고 남은 애들이 찌꺼기로 나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60% 70% 손상이 돼도 묵묵하게 일을 해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친구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침묵의 장기일수록 더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혈액과 혈관 관리 때도 조금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친구가 여기 네프론을 다 이 사구체를 통해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혈액들이. 그리고 그 압력을 가지고 이렇게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애들이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압력을 항상 50으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신장에서의 압력이, 그 혈압이. 그쵸? 그래서 120에서 80 정도의 혈압으로 우리 심장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혈압을 조절을 해요. 50 정도로. 그리고 이 50 정도가 돼야 이 전체를 쫙 이렇게 통과하면서 100만 개의 네프론들이 촉촉하게 젖어질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허혈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혈압이라던가 저혈압, 빈혈, 그쵸? 이런 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죠? 혈액량이 부족해요. 혹은 혈액의 압력이 약해요. 그러면 신장은 여기 이제 사구체들이 이렇게 말라지는 거예요. 혈액이 안 오니까. 그러면 여기 바로 망가집니다. 바로 망가져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전구체를 또 분비를 한다 그랬죠? 비타민 D를 통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신경 전달 물질로서 제대로 박동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쵸? 결과적으로는 혈압 조절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비타민 D 전구체를 여기서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능 자체가. 그래서 이 신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피가 여기 잘 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능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건강관리를 하는 게 혈액을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여기는 돼요. 다른 거 뭐 어렵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별도로 제가 더 뭐 접근을 하지도 않았고 혈액과 혈관 관리 하는 거 다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될 수 있으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압력만 잘 받을 수 있으면 건강은 무리가 없다라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은 신장은 끝. 그쵸?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하고 신장을 조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조금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골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